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이것은 민심? 리얼? 레알? 네, 오늘 갓 나온 따끈따끈한 여론조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YTN 리얼미터 공동 대선 기획. 이것은 민심 또는 이것이 민심 시간입니다. 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나온 거 있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 오늘 실시해서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주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정당 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요? 민주당 33.9, 예. 국민의힘 37.2, 정의당 3.4, 예. 국민의당 9.1% 나왔고요. 예. 국정수행평가를 보자면 네. 긍정평가가 41.5%, 부정평가 55.2% 예. 각각 나왔습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궁금하실 것은 그 후보 그렇죠. 지지도인데요. 네네. 이제 가상 대결에서 보자면 네. 이재명 후보 37.0, 예. 윤석열 후보 40.1, 어허. 심상정 후보 3.6, 안철수 후보 4.2. 예. YTN과 리얼미터가 지금까지 5번 정기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네. 처음으로 오차 범위 안 안으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4번은 사실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제 윤석열 윤석열 후보가 좀 후보가 앞서 좀 있었고 우세 보였는데 예. 이제는 그러면 이 차이는 사실 뭐 그 통계적으로는 그렇죠. 오차 범위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앞선다, 뒤선다, 1위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없고. 예. 네, 알겠습니다. 양자 대결도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이재명 후보 41.3, 윤석열 후보 45.6. 네. 다자 대결과 마찬가지로 네네. 오차 범위 안 결과를 안으로 들어왔군요. 보였습니다. 네. 아하. 자, 그러면 최근에 사실 두 유력 후보 사실 가정 리스크 이게 지금 불거진 상황인데 이번 상황에 이 상황에서 이 지표가 좀 작용한 어떤 그런 관련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맞습니다. 있습니까? 이번 예. 조사 지표를 일단 주요 포인트는 이른바 예. 양 후보의 예. 가족 리스크, 아, 또 가족 리스크와 함께 예. 사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방식, 태도. 네. 저희 조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물었는데 아, 그러셨습니까? 결국 예. 가족 리스크가 어느 후보에게 얼만큼 작용하고 있냐, 예. 그리고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졌던 일련의 언행, 네네. 태도는 또 어떻게 또 평가하고 있느냐, 예. 이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실제로 나왔습니까? 연령별로 좀 뭐 차이 같은 게 좀 있어요? 가장 좀 예. 주요하게 볼 층이 20대인데요. 20대요? 예. 보통 MZ 세대 2030을 한 묶음으로 보는데 그렇죠. 최근 이제 지표를 보자면 20과 30이 약간 결이 다른 흐름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30 세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 이재명 후보 쪽에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예. 20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완고하게 좀 정권 교체 의향이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은데 아. 조금 균열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 추세선 이탈이라고까지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징후. 를 곳곳에서 좀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조사 내용 말씀드리자면 네네. 20대 같은 경우는 정권 교체 의견, 의향이 54.6%예요. 네네. 20대만을 봤을 때. 아하. 전체 저걸 봤을 때는 정권 교체 의향이 52.5%인데 예. 전체 평균보다는 좀 상회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31.7. 예. 즉 정권 교체와 윤석열 후보 지지 간의 이격이 예. 23%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층이 25.8. 예. 즉 20대 같은 경우는 4명 중에 1명은 아직도 여전히 표심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조사에서 가족 리스크가 지지 후보를 변경하느냐도 물어봤는데 20대 같은 경우는 네. 변경했다는 의견이 16.3%, 할 수 있다는 의견이 22.7%. 즉 예. 20대 같은 경우는 40% 정도가 가족 리스크에 따른 예. 표심 변화를 다른 연령대보다도 좀 더 민감하게 나타내고 더 있다. 많이 보여준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살펴보기 전에요. 그 이번 여론조사 간단한 그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번 조사는 네. 월요일, 화요일 네. 전국 1,027명을 대상으로 해서 YTN 예. 의뢰로 실시했고요. 예. 자동 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20대와 30대도 좀 이렇게 결이 달라지고 있고, 근데 20대에 또 남성 또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이대남 이대녀라고 네. 흔히들 이야기하죠. 예. 저희 조사에서는 그 샘플 수가 작기 때문에 예. 해석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그 언급을 안 했는데 네네. 보통 보면 이대남 같은 경우는 좀 더 국민의힘 윤석열 지지층이 예. 이대녀보다는 많게는 한 두세 배 정도 예. 좀 차이가 있고 이대녀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쪽에 예. 좀 더 이대 남보다는 좀 더 우호적으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사 결과 말씀하신 걸 들으면 앞으로 이 가족 리스크가 이게 여전히 해결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대선 후보 예. 가족 그 이슈에 따른 지지 후보 네네. 변경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했을 때 예, 예. 변경하지 않겠다가 70.7, 네. 변경했다가 8.9, 할 수도 있다가 16.1. 즉 예. 이제 25% 국민 4명 중에 1명은 이 가족 리스크에 따라서 지지 예. 후보 변경 의사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소수점 싸움, 뭐 깻잎 뭐 한두 장, 예. 뭐 2, 3% 이런 양 후보의 격차 속에서 예. 25%는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예. 예민하게 다뤄질 이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읽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3지대 관련 조사도 좀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제3지대 후보가 예. 그렇다라면 그 영향을 줄 것이냐, 예. 어떨 거냐 이와 관련해서도 예. 여쭤봤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3지대 후보 잠깐만요, 제가 좀 예. 보고 있는데 예. 제3지대 후보 예,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뭐 기본적으로 양강 지금 중심으로 예. 예, 모든 사실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추세에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전에 뭐 4번 하고 뭐 이번 이제 5번째 하고 할 때 좀 뭐 제3지대 영향력이 네네. 그렇게 크게 네. 예민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걸로 그래, 나타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 제가 이게 예. 조금 알겠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 양강의 후보가 대선에 네.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네.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가 32 네.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이다가 65.8 아직까지는 제3지대 후보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현재 상황에서 볼 것이 예. 문제고 예. 앞으로 선거가 격화된다라면은 조금 더 이에서 영향력이 네. 대한 평가가 네. 진영 내에서도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예.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 리스크라는 거가 자 방금 전에 제3지대 그 말고요. 가정 리스크 앞으로 이제 표심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요소로 좀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그렇죠. 사과가 정말 적절했나? 여기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 사과 평가와 윤석열 후보 사과 평가를 각각 물어봤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사과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예. 의견이 38.4, 예. 충분하지 않다가 53.6 예. 이렇게 나왔었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32.8, 네.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59.2. 아무래도 그 이재명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보다 네. 사과의 어떤 평이 그나마 좀 두 후보 모두 40은 안 되지만 그나마 네. 낫다. 항상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지만 예. 사과 같은 악재가 터지면 악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언행이라든지 태도가 문제가 되는데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개사과 시즌2 아니냐 이런 예, 정도로 예. 네. 사과의 의미가 온전히 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했고요. 또 사과는 항상 여러 번 했고요. 선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상대가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네. 좀 밀려서 떠밀려서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하는 모습은 어쨌든 평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할 때는 온전히 좀 전달이 좀 안 된 거 아니냐 그런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게 대선에 미치는 영향, 뭐 여론도 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 지난주 7시에서 월요일로 발표했던 전국 3,000명 대상으로 오마이뉴스 의뢰로 저희 리얼미터가 실시한 조사인데 네. 코로나 팬데믹 방역에 대응해 적합한 후보는 누구냐 네. 물어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40.9, 윤석열 후보가 33.5, 아, 그렇습니까? 5%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흔히 예. 우리가 뭐 브랜드 가치 분석을 했을 때 핵심 자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하면서 네. 그 신천지 집행 행정 집행이라든지 네네. 어찌 보면 재난지원금도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제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재명 후보를 현재 있던 브랜드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 자산으로 코로나 대응이 있었고 예.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오미크론 확산세가 지금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지지율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코로나 이슈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또 윤석열 후보도 이제 코로나 대응위원장을 직접 맡았었죠. 그만큼 이 지금 상황이 좀 위중하고 후보가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읽을 수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 따라서 두 후보의 지지율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 이것은 잠복해 있으면
있으면서도 네. 계속 진행형 이슈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뭐 지금 상황이 인재다, 참사다, 국난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좀 점수를 더 많이 얻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백신 팩스 이 관련해서도 조사가 네, 있었습니다. 청소년 백신 패스 관련해서도 좀 예. 물어봤는데요. 예. 아니, 그래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했을 때 찬성 의견이 54.3, 예. 반대 의견이 37.1 어,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 예. 문제는 이제 학부모를 두고 있는 30대에서는 네네. 찬성 의견이 43.5, 반대 의견이 52.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부모를 둔 예.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예. 아직도 이렇게 방역 패스 관련해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네네. 좀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아하.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설득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 예. 좀 계속적으로 이제 예. 설득을 그렇죠. 그렇게 예, 해야 될 정부에서.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YTN 리얼미터 공동 대선 기획 이것이 민심 여기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